안녕하세요. 방문가게 전문상담 정혜영입니다. 자, 오늘은 그 연간 강의 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선생님들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1년간 강의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강의 일정을 이렇게 커리큘럼을 구성한 이유를 함께 설명드리면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1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하시고 시간을 보내셔야지 내가 초시에 합격한다, 1년 안에 합격한다, 이것이 가능한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선생님들이 그러한 어떤 내용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죠. 그죠? 그래서 1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결국은 연말 11월 달에 내가 얼마나 좌절스럽고 슬프느냐, 얼마나 행복하느냐가 좌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월 달부터 사실은 이제 마음 놓고 편히 있으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까지 1월부터 뭔가 이제는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천천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선생님들 많이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속상해들 하셨었고요. 그래서 이제 1월 달부터 커리큘럼 일정대로 이제 쫓아오시면서 이제 성실하게 11개월을 보내시면은 1년 안에 합격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제 쭉 요렇게 1월부터 11월까지 강의 일정을 요렇게 이제 같이 보시겠고요. 강의 일정을 이제 보기 전에 우리가 그러면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그것들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화와 그 다음에 습관화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요 두 가지 단어는 마음속에 꼭 품고 이제 내가 이 두 가지를 갖추기 위해서 6개월간, 특히 이론 강의를 하는 6개월간은 최선을 다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화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굉장히 수많은 이론들을 공부를 해요. 특히 이제 전문 상담 같은 경우에는 전공 과목만 14과목이고요. 그죠? 그리고 시험이 출제되는 경향성을 보시면은 이 전공 과목들의 어떤 내용들이 다 어떤 핵심 이론들의 내용들을 잘 이해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사례에 적용을 해서 답안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전문 상담의 이제 그 문제 출제 특징이죠. 그죠? 그래서 이론에 관한 이해들이 굉장히 분명하고 정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을 자기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자기화라는 것은 결국은 강의를 들으면서 내용을 이해하시고 또 이 내용들에 대해서 되게 꼼꼼하게 스스로 이제 이 소화가 되시고 독해가 되시고 이해가 충분히 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습관화입니다. 습관화라는 것은 이것은 공부하는 어떤 나의 이해력이나 그 개념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에 상관이 있다면, 습관화라는 것은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이 2, 3개월간 많이 공부하는 습관, 몸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들 헤매세요. 그래서 이제 헤매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론 강의가 우리가 1월 달부터 시작이 되는데 3, 4월 달까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이 나한테 맞는 방법이 뭔지, 몇 시간을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고 헤매다가 결국은 이제 이론 강의 3, 4월 지나고 나서 많이 또 후회를 하십니다.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몸, 다시 말해서 하루에 5, 6시간 정도는 최소한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이제 엉덩이를 의자에다가 붙이는 그런 몸이 될 수 있는 두 가지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자기화라는 것을 먼저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 자기화가 잘 된 선생님들이 보통 1년 안에 다 합격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들을 갖다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게 되는 특징들을 보이세요.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이 나타나는 특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질문들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일수록 이제 1년 안에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질문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개념에 대해서 자기가 충분히 이해가 돼서 궁금증이 생겨났다는 것을 뜻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한 선생님들이 문제를 풀 때 그 선생님들의 경향성이 나타나요. 자기화가 잘 안 되신 분들은, 개념 이해가 충분히 잘 숙지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문제풀이를 할 때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답을 틀리세요. 그런데 자기화가 잘 되신 분들은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뭔지를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정확한 답을 쓰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두 가지를 잘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습관화 하시는 것은 스스로 연습을 하실 부분이고, 자기화가 잘 되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은 저도 해드릴 수 있는 몫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이론 강의를 통해서 제가 이러한 노력들을 해드리게 될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에게 이제 사례를 적용해서, 이제 제가 임상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사례 경험들을 같이 활용해서 이제 그 개념화를 많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게 되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 강의를 이렇게 쭉 쫓아오시면서 무엇을 노력하시느냐? 이 강의에 해당하는 개념들을 처리 수준, 다시 말해서 이해 수준을 높여야 되고, 그 이해 수준을 높이는 것은 결국 암기력을 높이는 것에 이어지게 됩니다. 자, 처리 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와 동일한 겁니다. 내용 개념을 정확하게 풍부하게 내 것으로 돼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올해 2019학년도 문제 출제가 됐죠. 공부를 할 때 문제 중심형으로 이제 해결을 하는 사람이냐, 정서 중심형으로 해결하는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개념이 2019학년도에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나는 시험 공부를 할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계속 게임하고 핸드폰을 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막 먹는 걸로 풀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서 중심으로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공부를 더 열심히 하거나 더 시험 공부에 집중을 하는 사람들은 문제 중심형 해결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렇게 뭐 핸드폰을 보거나 이래서 회피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정서 중심형 해결을 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어떤 개념을 공부할 때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내 거화 시켜서 개념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개념 내용들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은 처리 수준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 공부 내용에 대한 처리 수준을 높이고, 결국은 암기를 하게 될 때 잊지 않게 암기를 하게 될 수 있는 비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이 내용들이 무척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부터 11월까지 총 강의 일정이 있는데, 저는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강의는 1월부터 6월까지에 있는 이론 강의입니다. 우리가 뭐든 기본기 베이스가 튼튼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내가 이제 경기를 뛰려고 해도 내가 이제 체력도 없고 근육도 없고, 이제 야구 선수로 비유를 하자면 근육도 없고 체력도 없고 배트 휘두르는 기술도 별로 없어서 기본기가 안 갖춰져 있는데, 실전에 나가서 야구 경기장에 가가지고 야구 게임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기본기를 우리가 키우는 것이 바로 이론 강의이고, 이론 강의에서 제대로 내용 숙지나 암기가 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죠. 나중에 이제 뭐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셔서 문제를 푸시든, 아니면 모의고사 시험을 보시든 실제 시험을 가시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강의 내에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갖춰 놓으셔야 된다. 자기화와 습관화. 그래서 1월, 2월부터 강의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느냐면 이론 1을 공부하게 됩니다. 요때 우리는 교재가 나가게 됩니다. 본교재 하나랑 요약 정리자료집 하나랑 이제 두 가지 교재를 가지고 우선은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보충 자료집들이 같이 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충 자료집이라고 한다면은 서브노트가 나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키워드 정리표가 나가게 될 거고, 보충 자료가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매 이론 강의마다 기말고사가 마지막에 치러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매주 형성평가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 1의 강의에서 들어가게 되는 과목은 심리학개론, 성격심리학, 학습심리학, 상담이론과 실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3, 4월 2달 동안 8주간 이뤄가게 될 강의 과목은 아동심리학, 청소년심리학, 상담실습, 집단상담, 진로상담입니다. 자, 그리고 5, 6월 강의 동안에 이론 3에 해당하는 본교재와 요약노트가 요때도 다 각각 책이 한 권씩 이제 나가게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교재는 총 이론 강의 6월까지 수강하시면 3권의 본교재가 나가게 되고 3권의 요약노트 강의가 선생님들이 구매하셔서 이제 교재로 사용하게 될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의를 하실 때마다 이제 보충 자료집과 서브노트와 키워드 정리표가 나가게 되고, 매주
내주 형성평가 시험을 보게 되고 기말고사 시험을 이제 2달 이후에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3, 4월 강의에는 아동심리학, 청소년심리학, 상담실수, 집단상담, 진로상담 과목이 들어가게 되고 5, 6월에는 특수화상담,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가족상담이 들어가게 돼서 8주간 강의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총 이제 우리가 6개월 이론 강의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과목들을 이렇게 묶은 이유는 얘네들의 과목들이 서로 유관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선생님들이 관련성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제 관련성이 높은 과목들마다 이제 같이 모아놓고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심리학계로 성격심리학, 학습심리학은 다 같은 계통의 내용이고 얘네들을 베이스로 해서 상담 이론과 실제 개념이나 이론들이 정립되어 있죠. 그래서 상담 이론과 실제 이렇게 같이 모아놓고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3, 4월 강의 일정도 마찬가지고 5, 6월 강의 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1, 2월 강의 일정, 3, 4월 강의 일정, 5, 6월 각 강의 일정마다 선생님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두 가지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도와드리는 과목, 이제 교재들이 요 부가적인 교재와 본 교재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본 교재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제 교재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로 출제가 되어 왔던 기출 영역에 대해서는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기출 영역으로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영역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개념들은 푸른색으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가시적으로 시각적으로 선생님들이 얘네가 출제가 됐구나 출제가 되지 않았구나 해당하는 것을 갖다가 금방 분별할 수 있게끔 교재에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연도 표시도 다 같이 되어 있고 거기에 조그만하게 이제 그 문제 유형도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본교재 개념들을 쭉 공부를 하시면서 어디서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어느 부분이 덜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이 판별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약 노트를 보시면은요.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느냐면 각 과목별로 핵심 키워드별로 아주 간략하게 다시 말해서 아주 암기하기 좋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간략하게 가시적으로 심플하게 정리를 해 놔서 선생님들이 이 요약 노트를 가지고 암기 정리를 마무리하시도록 이제 만들어 놨고 2019학년도에도 마지막에 이 요약 자료집만 가지고 공부를 하셔서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안에서도 똑같이 기출 영역은 붉은색 연도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영역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정리가 되어 있고요. 동시에 거기에 이제 2014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거기에 그 각 요약노트 페이지에 해당하는 개념에 관련된 기출문제를 옆에다가 박스에 넣어서 제공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중요한 내용 개념을 공부하고 나면 최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연도 2014년도, 2015학년도 이제 최근 기출문제, 최신 기출문제를 이 요약 노트를 통해서 풀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은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이론 강의는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개념을 공부하고 나서 최근 기출 유형이 어떤 거지, 난이도가 얼마만큼 높지라는 것을 바로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이제 강의 구성을 했고요. 그렇게 구성한 이유는 선생님들이 1, 2월, 3월 동안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나는 공부하는 습관이 안 잡히는데 이렇게 마음이 긴장이 안 되고 아직 11개월이나 남았는데 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대로 마음가짐이 이렇게 안 잡히신 채로 3, 4월 개월수를 그냥 보내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지만 선생님들이 내가 공부를 긴장해서 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느 만큼 공부해야 되겠구나 감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교재 내용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암기 정리를 하면서 요약에 해당하는 그 개념 이해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를 또 이제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강의 중에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의 중에 갖게 되고 나면은요, 자, 선생님들,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화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내용을 깊은 처리 수준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실제 암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학이라는 것을 했어요. 배웠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선생님들이 습이라는 걸 하셔야 되죠. 그래서 내가 이 공부 내용들을 숙지하는 시간들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강의가 끝나고 나면 당일 내용들을 그날 바로 암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부를 하고 나면 당일 암기를 하셔야지만 훨씬 더 처리 수준이 더 많은 비율로 처리가 되죠. 그래서 당일 암기를 하기 위해서 당일날 스터디를 하셔서 6시간 공부 후에는 당일 끝나고 나서 잠시 쉬신 다음에 그날 배운 공부들을 갖다가 정리하는 시간들을 스터디를 통해서 가지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간 선생님들 개인적으로 습을 하셔야죠. 일주일간 공부를 하시는 습을 하시기 위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이 저기 나와 있는 서브노트입니다. 그래서 서브노트는 선생님들 개인별로 학습하시라고 드리는 자료집이고요. 이 자료집에는 첫 번째 키워드 정리표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갖다가 빈칸을 채우도록 하는 어떤 첫 번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본교재 내용들에 해당하는 키워드 정리표를 또 따로 내드리게 될 텐데, 키워드 정리표를 가지고 1차 암기를 하시고 나서 서브노트에 있는 키워드 정리표에 가로치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혼자서 정리하면서 키워드를 갖다가 이제 넣는 공부들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백지노트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어떤 정리 방식을 가지고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백지노트를 가지고 활용하셔서 각 주제별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훨씬 더 암기율과 처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되죠. 퀴즈식으로 나와 있는 워크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서술형이랑 기입형의 방식으로 아주 간단한 어떤 퀴즈 문제들이 워크북으로 제공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답을 직접 작성해 보시는 연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간 선생님들이 암기하는 습의 과정을 연습할 수 있는 서브노트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공부를 하셨죠? 공부를 하시고 나서 다음 주에 오시면은 우리가 이제 본 강의가 진행이 되기 전에 오전에 1차적으로 형성평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형성평가 시험을 간단하게 치르고, 그래서 일주일간 공부한 내용들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고 나서 그 주차에 해당하는 강의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강의가 끝나고 나면 당일 암기 스터디를 하고, 일주일간 선생님들이 서브노트를 가지고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오면 또 형성평가를 보고, 이렇게 8주간 돌아가고 나서 마지막 주에 해당하는 8주차에 해당했을 때 무엇을 하게 되겠습니까? 기말고사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론 강의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모든 과정은 선생님들이 아시다시피 선생님들이 이 이론 강의를 갖다가 철저하고, 그리고 이제 기본기가 탄탄하게 갖춰지도록 탄탄하게 갖춰지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만 보내시기만 하면, 성실하게 이렇게 6개월만 보내시기만 하면 기본기가 잘 갖춰지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자기화와 습관화라는 것이 다 잡혀지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후회하지 않는 6개월을 보내시게 되실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6개월 수많은 14과목에 해당하는 수많은 이론들의 개념들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셨어요. 6개월 동안. 그럼 6개월 동안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은 이 공부 내용들의 이론들이 과목도 14과목이고 각 14과목에 해당하는 이론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게 얘네들이 어느 과목에서 어디서 나왔지조차도 헷갈리는 어떤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너무나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살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살이 뼈 없이 막 흘러넘치면서 내용들이 이렇게 자리 잡히지 못한 채 이렇게 뭔가 알긴 하는데 아는 것만 막 떠다니는 상태로 이제 6개월이 되는 거죠. 요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 하더라도 이게 뭔가 이렇게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머릿속에 이게 뼈대가 안 잡히게 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무슨 강의가 있습니까? 7, 8월 강의 기출문제 풀이 강의가 있습니다. 기출문제 풀이 강의는 무엇이냐? 뼈대를 세우는 강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6개월 동안 기본기를 탄탄하게 세워서 굉장히 많이 살을 찌웠어요. 굉장히 많이 살을 찌우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살은 되게 많이 찌워져서 아는 거는 많아졌는데, 뭐가 내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또 어떻게 더 세부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 되시는 시점이 오시게 되죠. 자, 그래서 어디가 중요하냐, 그리고
얼마만큼 수준으로 걔네들을 공부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에 봉착하시게 되고 거기에 대한 해결을 해주는 것이 기출문제 풀이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이제껏 기출문제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래서 어디에서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어 왔는지, 그리고 어느 만큼 수준으로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되어 왔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영역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얼마 수준이라는 건 난이도, 유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이제 기출문제 풀이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교재는 우리가 기출문제가 된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연도도 몇 회수가 출제가 되어 있는지 연도도 다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반복적으로 이 부분이 출제가 되는지 본교재에 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요약 노트 자료에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실제로 문제로 2005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쭉 한 과목별로 쭉 문제들을 정리해서 실제로 만나서 풀어보는 시간이죠. 풀어보고 나서 분석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디가 중요한지, 얼마 수준으로 난이도가 높은 부분들이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를 분석해서 알려드려서 뼈대를 세우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선생님도 요번에 2019학년도 강의만 하더라도요. 이제껏 가장 성격 심리학에서 많이 반복되어서 출제되어 있던 이론이 바로 융의 분석 심리학이에요. 융의 분석 심리학은 거의 2005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거의 1, 2년에 한 번씩 개념이 출제가 됐고, 그래서 그 분석 심리학에서 안 나온 부분이 없다고 볼 정도로 많이 개념들이 출제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2015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잘 안 나오는, 문제가 안 나오기 시작했죠. 2, 3년간 뚝 문제가 끊기기 시작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2019학년도에, 2015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2, 3년간 융 분석 심리학 문제가 뚝 끊기기 시작했죠. 그러면 2019학년도에 우리 무슨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출제가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모든 부분이 다 나왔다 그랬죠. 그런데 그 한동안 오랫동안 출제가 되지 않은 것이 원형의 개념에서 자기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융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개성화 실현인데, 요 개념이 아주 오랫동안 문제로 출제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우리가 융의 원형 개념을 선생님들 많이 알아두시고, 개성화 실현이라는 개념도 중요하니까 출제 가능성이 높으니까 알아두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9학년도에 1번 기입형 문제로 출제가 됐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기출문제 분석 강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반복 출제가 되면 난이도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웩슬러 지능 검사나 MMPI 검사 같은 경우죠. 문제 난이도가 매해 이제 반복돼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높아질 수밖에 없고, 특히 윤리 문제가 매해 모호하고 난해하게 출제되는 경향성이 점점 심해지죠. 그거는 윤리 문제는 매해 한 문제씩 꼭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라서 그래요. 윤리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상담사들의 어떤 취지 차원에서, 전문 상담이라는 상담사들이 윤리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취지 차원에서 매년 어떤 심리학과 관련된, 상담과 관련된 시험에서도 매년 윤리 문제는 한 문제씩 꼭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문 상담 교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에서 반복 출제가 되다 보면 난이도를 높이는 수준으로 밖에는 변별력을 키울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매년 문제 유형이나 방식이 바뀌게 되거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모호하게 출제가 돼서 이제 그 선생님들로 하여금 이제 논란거리가 생겨나는 어떤 문제 중에 하나가 윤리 문제였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기출문제 분석 강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기가 어느 만큼 수준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시면서 뼈대가 세워지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뼈대와 살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알고 나서 과목별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심리학개론부터 성격심리학에서 가족상담까지 이 순서 그대로 과목별로 각 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7, 8월에. 그래서 과목별로 문제풀이를 하면서 동시에 뭘 하겠습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우리가 3권이 가지고 있는 요약정리집 자료를 함께 이때 교재로 사용하면서 요약 강의가 함께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한 과목의 요약 정리로 쭉 하고 중요한 부분들을 같이 다시 살펴보고 나서 해당 문제들을 갖다가 실제 적용하는 연습들을 꼼꼼히 이제 구석구석까지 문제 풀어보는 연습들을 하게 되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뭐밖에 없겠습니까? 실전 모의고사밖에 없죠. 실제 시험 보는 것처럼 아침 10시에 오셔서 우리가 전공 강의, 전공 시험 A, B를 실제 시험처럼 시간 맞춰서 답안을 작성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직접 채점을 해서 점수를 매기는 어떤 시간들을 가지게 될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평균적으로 몇 점 정도 점수가 나오는지, 그리고 아직까지 내가 이 문제가 나오면 틀리는구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면 틀리는구나, 내가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를 알 수가 있고 어떤 유형에서 취약한지를 알 수가 있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무리 점검을 해서 더 공부해야 될 부분들을 찾아서 공부를 추가적으로 해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이제 마지막 10주간의 모의고사 기간이 될 거고요. 그래서 9주 모의고사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한 주는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키워드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주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요거는 문제풀이 강의에서 요약정리 강의를 하기 때문에 요약정리식이라기보다는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이 임박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시험 가시기 전에 여기는 그래도 꼭 한번 보고는 가세요 라고 일주일간 요 정도는 보고 가세요 라고 이제 제가 알려드리게 되는 내용들을 설명해주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월부터 11월까지 강의 일정이 쭉 잡혀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커리큘럼을 잡은 이유도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1년간 강의 일정만 쫓아오시고, 그리고 이제 그 자기가 그 일정을 밀리지 않도록 이제 동료들과 함께 힘을 내서 이제 스터디를 꾸려 나가면서 공부를 쭉 하기만 하시면은 최소한 다 어떤 분이든지 간에 꽈락은 넘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정도 충실히 하시면 이제 1차 시험 정도는 이제 초시에 합격하시는 경우들이 생겨나십니다. 그래서 제가 보신 선생님들, 1년 안에 합격하신 선생님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이론 강의를 시작할 때부터 자기화와 습관화가 참 잘 되신 분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개념들을 이해하고 습득한 다음에 막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답이 나오는지 분석하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해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1년 안에 다들 합격하시고 시험을 보실 때도 두려움 없이 시험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와 습관화 이 두 가지 단어를 마음에 품고 1월 강의부터 이렇게 쭉 쫓아오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강의 중에 선생님들이랑 꼭 한 번씩은 상담을 하는 편이고요. 특히 이론 강의 초반에 상담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여기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선생님들마다 어려움들이 다 개개인의 개성이 있기 때문에 다르세요. 어떤 부분은 책을 여러 번 읽고 강의를 들어도 본인이 개념화가 안 돼서 어렵다라고 이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암기가 안 되신다고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심리적인 불안이 너무 높아서 공부에 집중이 안 된다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천차만별의 어려움들을 갖고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또 뭐 실제로 기말고사 시험을 보면은 내용은 다 아는데 쓰는 것이 어려워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 각 분들마다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제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그래서 공부 습관과 그 자기화의 과정을 어떻게 거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의논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이론 강의 때 초반에 좀 상담을 한 번씩은 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초반에 자리 잡는 것들이 우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 이런 것들 숙지하시고 이제 이론 강의들
이제 처음 시작부터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로써 이제 연간 강의 일정 설명드리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1년 열심히 하시면 합격하십니다. 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강의 일정 충실하게만 따라가셔도 합격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보람되고, 어떻게 보면 이래저래 힘들어도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워나가고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1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문상담 정혜영이었습니다.